복원해야 할 정치. 일단 정청래 최고위원 어제 브리핑했는데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의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도전입니다. 두산대 의료진에 따르면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이라 천만다행입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만적인 테러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일정을 올스톱했습니다. 함구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 대표 피스풀 일정 전면 취소.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동의하지 말라. 홍 원내대표가 적절한 메시지를 잘 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첫 번째 동의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언급은 자제하라라고 노파심이 든 거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생각할 때도 야, 이거 갖고 말 잘못했다가 오히려 크게 역풍 불 수 있다라는 판단을 잘 내린 것 같아요. 오늘 비상의총을 소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 원내대표의 저 노파심,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몇몇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안민석 의원 발언입니다. 자, 무리하게 신당 추진하면 노욕이다. 계속 병석에 있는 수술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 있겠냐. 어제 오늘로 이낙연 신당의 바람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며 이재명 대표 피습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비판하는 소재로 썼다라는 논란과 비판적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경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 대표 피습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이 대표 피습됐으니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 못한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 라는 식의 안민석 의원, 다선 의원의 발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발언하신 두 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칼로 찌른 걸 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두 분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한 겁니다. 꼭 그 흉기가 우리가 살인이냐 특수상해냐 이런 거는 흉기를 이제 겉으로 드러난 도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 정치인에게 있어서의 입은 혀는 언제든지 평생 달고 다니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그거를 따뜻한 위로의 입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흉기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치 테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은 오히려 이런 걸로 국민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위로를 해야 될 사람들이 더 막 자기들한테 해석하기 급급한데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뭐 당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쳤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특히 이경 그분은 보복운전으로 연말에 굉장히 참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고 대리운전 기사들한테 핑계를 대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한테도 공분을 자아냈는데 얼마 전에 억울하니까 자기 보복운전 했던 대리운전 찾겠다고 그러더니 그거 찾는 거에나 전념해서 빨리 본인 거를 털어내야지 아직 찾지도 않아놓고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 언어 테러를 하고 있으니 한 번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도 고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식으로든 칼로만 하는 게 정치 테러가 아니다 라는 교훈을 주는 장면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희정 전 장관의 돌직구였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안민석 의원의 저 발언 중에서 물론 한 언론사와의 유튜브 방송이라고 합니다만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논란이 드는 대목은 이 대표 피습이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에서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 부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네. 변곡점이 된다. 변곡점이 돼서는 안 되죠. 이 대표가 피습당한 건 우리 정치에서 불행한 일이지만 이걸 어떤 변곡점으로 삼으려는지
저는 당초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변곡점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때는 이제 하숙을 했었어요. 요즘이야 이제 하숙하는 그런 친구들 별로 없지만 저희 때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하숙을 했는데 같이 저하고 예컨대 김영주 의원님하고 하숙하다가 뜻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난 이제 하숙 옮겨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복통이 딱 났다라고 하면서 김영주 의원님 보고 하숙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런데 오히려 저렇게 안민석 의원이나 뭐 안민석 의원 같은 분이 저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 이낙연 신당이 파괴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저런 발언과 저런 태도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빨리 쾌유해서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해 가지고 당대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것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본인의 어찌됐든지 간에 정치적 행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우리나라 이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정치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또 5선이고 이경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부대변인의 역할까지 수행했던 분인데 이 피스비 윤석열 탓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큰 변곡점이 돼서 마치 총선에서 유리한 일처럼 작용할 것이라는 아전인수격의 해석들에 과연 유권자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더 역풍 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그나마도 방송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유튜브들은 사실은 자기 검열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각종 업무론들을 또 각종 용어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를 들면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진보 쪽에서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 측이다 이렇게 해서 무책임한 방송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자제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안민석 의원의 얘기를 만약 빙자해서 얘기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양당 체제의 폐해 서로와 혐오를 대결하는 그런 정치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3당 체제로 간다든지 서로 간의 어떤 대결적 양당 구조를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낙연 총리의 신당이라든지 새로운 이낙연뿐만 아니라 제3당의 출연이 빌미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오히려 역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정익진 변호사 비유를 잘했습니다마는 출당하지 마라, 탈당하지 마라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는 이걸 계기로 우리가 대결과 혐오와 선동의 양당 체제를 극복하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제3당의 출현을 가속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민석 의원의 저런 지적이야말로 아전인수격 그런 어떤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다. 예.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불행한 남의 불행을 좀 활용하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는 결코 우리 사회가 용납해서 요만치도 용납해서 안 된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안민석 의원 이경전 대변인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일정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비상의총이 오늘 열릴 예정인데 당분간 그 일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 대표는 총선 레이스에 복귀를 할 수 있을까도 좀 궁금한 거고 이 대표가 건강을 빨리 회복해야 하는 게 최 1순위이겠으나 이 대표에게도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동시에 또 인간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공관위 작업도 남을 것이고 공천 작업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일단 어제 오늘 다 올스톱이란 말이에요? 일단 이 대표의 회복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 이제 수술 후유증 문제도 있고요.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실 겁니다. 아마 이것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의원총회에서는 이런 사항을 다 상정해 놓고 지도부가 어떻게 이제 총선에 대비한 역할을 할지 또 원내 지도부는 당면한 어떤 원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눌 것으로 보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씀한 것처럼 지금 당의 입장과 태도입니다. 민주당의 대표가 이런 정치적 테러를 당한 충격적 사건인데 이것을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계산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가 당에게도 이 도움될 게 없고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사의 불행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은 정치권에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런 측면에 이 사건을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나눌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첫 번째로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동기와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먼저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왜 이런 범행이 발생하게 됐는지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잊을만 하면 반복적으로 이런 그렇죠. 정치적 테러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치권 공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할 대안을 만들어야 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책임 있게 행동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겁니다. 예. 아마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폭넓은 논의 또 의원들의 또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일단 이 대표 회복 정도에 따라서 향후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민주당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도 있고 최고위원들도 다 지도부가 아직 다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의총 내용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